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가 점점 제 목소리 크기가 아마 커질 거고 제 말이 현실화되는 시점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 말에 바이낸스 파산 얘기랑 DCG 파산에 관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었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은 만달러 갈 거라고 생각해서 숏을 치거나 매도를 해서 이미 25% 정도에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존버한 사람 중에도 이 사람들은 이미 갈려 나갔어요. 뭐 끝까지 기다리겠죠. 어쨌건 뭐 이분들 뭐 행운을 빌고 어저께 이제 오후가 돼서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좀 그죠? 뭐 신경 거슬리는 그런 얘기가 국내 미디어에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저께 이제 오전에 라이브러리를 SEC에서 증권이 아니다라고 갑자기 생뚱맞게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증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판결의 명확성이 아직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건 증권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해가지고 이렇게 스리슬쩍 넘어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국내 이제 2월 1일 날 근데 오후 무렵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금융위원회에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증권성 토큰 상폐하라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리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구조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뭐 XRP 상폐될 거야. 그리고 SEC에서는 BTC만 상품으로 취급하고 나머지 다 전체 다 증권으로 취급하니까 상장 폐지되는 코인이 엄청나게 많을 거야. 많은 대중들이 제가 뭐라고 안 좋은 말은 안 할게요. 뭐 모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을 해요. 일단 거기서 한번 흔들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오후 그러니까 3시 무렵 지나서 한 5시간 정도 지나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닥사에서 5대 거래소 증권형 코인 상장 없어. 현행법 준수.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증권형 코인은 상장시킨 게 없는데라고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어요. 이러면 대중들이 또 안심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흔들렸다가 저렇게 제가 그래서 이런저런 걱정, 이런저런 미디어 필터링 없이 다 보고 추종하다 보면 결국엔 거기서 쓸려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개돼지 뉴스에 휘둘리지 마라. 개돼지 유튜버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지 마라. 바이낸스 DCG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세요. 자, 증권형 토큰 도입에 속도 분나 SEC에 달렸다. 자, 이 얘기가 1월 7일 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증권성이 부여되는 코인이라고 해도 이게 시장에서 상폐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또 하나는 설상 상폐됐다고 하더라도 대안책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새롭게 신생되는 법안의 규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그냥 나온 거냐? 분명히 모종에 뭐가 있다는 거죠. 증권형에 관해서도 규제가 나올 거고 2월 1일 날에 이거는 2월 1일 날 5시 10분에 STO 그러니까 증권형 증권사별 1,000만 원 한도 가닥 업계 수익성 낮아 어쨌건 증권형에 관해서 이거를 프로그램을 도입을 할 거다. 플랫폼을 개혁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증권시장하고. 제가 예전에 가상자산 거래소와 증권이 이게 크로스오버 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시점으로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 지금 중간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 하게 됐고 또 하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DJED를 카르다노 측에서 출시를 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출시를 했겠죠. 자, 이것도 잘 보세요. 여기 영국 재무부가 의견 수렴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금지 않는다라는 발표가 추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디어를 필터링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보는데 분명히 필터링을 돼야 되고 중심을 확고히 잡은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아마 흔들리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제가 그러죠.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개인들이
본인들이 보고 있는 뉴스를 보고 본인들의 피셜을 펴서 불안감을 조성할 뿐이다. 그걸 100% 믿으면 거기서 쓸려 나간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재무부는 의견 수렴서 관련해 피드백을 4월 30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포함해서 그 규정 제한을 도입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테일한 규제안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직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제가 이 표현이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어리석다는 표현을 쓸게요. 네, 어저께 이제 강채은 님이 대중을 교란시키는 언론에 휘둘리지 말고 찰리님의 말처럼 통찰력이 더더욱 필요한 시기 같군요. 좋은 정보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댓글 적어주세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이제 대댓글이 달렸는데 제가 아이디는 지웠어요. 뭐 개인적으로 기분은 안 좋으실 수 있으니까. 근데 뉴스를 보고 어저께 이제 오후에 금융위에서 이제 나온 뉴스를 보고 에휴 뉴스도 보고 신문도 좀 보쇼. 맹목적으로 빨지만 말고 오늘 기사 보면 자괴감 느끼실 듯. 이렇게 이제 댓글을 그러면 여기서 진짜 현명한 사람이 중심을 잡고 있는 강채은님인가 아니면 금융위에서 나온 그 뉴스 보고 휘둘리는 이 분이었나, 누가 도대체 개돼지인가. 아마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95% 정도 되는 대중들은 큰돈 못 번다 결국에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그거 몇 개만 봐도 대충 어느 정도인지는 대충 가락이 나오는 거. 그거는 그 사람의 교육 수준 뭐 이런 걸 떠나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엘리트들이 컨트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 권력자들이 국민은 개돼지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이게 농담이 아니, 이게 영화에 있는 얘기야. 이게 실제 이게. 근데 대중은 모르죠. 본인들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 내가 통수 맞았구나. 그때 가면 알죠. 근데 그 전에 중심을 잡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XRP 소송이 있어. 근데 저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승소가 됐건 패소가 됐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근데 미디어에는 대중이 여기서부터 여기 정답까지 여기 탈출구까지 한 번에 가게 못 만들어요. 여기 중간에 계속 트릭을 걸어. 이 미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나는 거죠. 때로는 가격으로 흔들고 때로는 이상한 뉴스로 흔들고 어쨌건 중심을 잘 잡으시라.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저 말씀드리고 그런 얘기인데 거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금리에 관한 얘기. 금리 배드와치에서 이미 0.25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0.25 발표가 있었고 추후에 이제 3월달에 이제 발표가 뭐라고 있을. 저는 근데 금리에 관한 거는 별로 걱정을 안 해요. 대충 스탠스 자체가 강에서 야구로 점진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 SEC 트위터 SEC에서 트위터가 막 도지 결제 지원 시 앨런 머스크 기소할 수도. 이 얘기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언제 나왔냐면 2022년 5월 11일 날 나왔던 뉴스예요. 이 뉴스가 다시 또 나왔어요. 이 뉴스가 왜 다시 나왔을까? 물음표를 항상 제가 모든 사람이 얘기할 때 물음표를 항상 던져보고 거기에 일관성이 있나 제가 분석을 해보면 대충 바닥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SEC가 이 얘기를 했죠. 도지 결제 지원하면 기소된다. SEC 의장 게리 겐슬러가 비트코인을 제외해서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법적으로 걸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 같지도 않은 게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은 채굴이죠. BCH,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ETC 얘네 다 채굴이죠. 그럼 얘네는 뭐예요? 얘네는 증권이에요? 얘네는 증권이야? 얘네 상품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규제안이 명확히 나오겠죠. 어쨌건 중요한 거는. 그리고 이더리움은 그럼 지금 뭐예요? 채굴을 안 하는데 이거는 상품이라고 봐야 돼요? 뭐라고 봐야 돼요? 그럼 XRP는 뭐야? 그러니까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자. 어차피 게리 겐슬러도
본인이 전체 구조나 전체 법안을 만들지를 못해요. 이 사람 자체도. 어쨌건 그러니까 개돼지 뉴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또 하나 바이낸스 망한다 이제 사람 아마 지금도 아마 그런 사람들 있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보세요. BNB 뭐 그린필드와 함께 탈중앙화 웹3 스토리지 하다못해 이제 뭐 남미나 아니면 유럽에 진출해서 지점을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웹3 상에서도, 자, 저장에 관해서 스토리지 개념의 어떤 인프라를 지금 확장하고 있다. 과연 이들은 왜 이거를 구축을 할까? 자, 계속 확장하고 있는 거야.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쨌건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나 하게 됐고, 또 하나, 저는 이 얘기를 되게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하는 동안에. 근데 제가 2016년에 유튜브 하면서 향후에 신흥국이, 중국을 필두로 한 신흥국이 앞설 거고 선진국은 별 볼 일 없게 될 거다. 자, IMF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거를 발표를 했어요. 향후에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 자, 이게 선진국이에요. 자, 선진국, 이게 신흥국. 2022년에는 2.7%. 자, 뭐 신흥국과 3.9%. 근데 2023년에 성장률을 보면 선진국은 1.2%가 되고 2024년에는 1.4%, 그리고 2023년에는 신흥국은 4.0%. 그러니까 선진국 대비해서 곱하기 3배예요. 3배. 네, 2024년에는 신흥국이 더 성장을 해. 근데 지금도 아마 사람들이 근시안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근데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IMF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 오류다, 잘못됐다. 근데 세계 4대 회계법인이 5년 전부터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프라이스 워터스 쿠퍼스라든가 아니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선진국에 관한 미래 경제와 이 신흥국에 관한 미래 경제에 관해서 이미 예견됐던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대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미디어나 자기 심리에 이미 도취돼가지고 거기서 선입견을 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다랑비 책바퀴 도는 사고방식에 계속 그러면서 개돼지 뉴스에 휘둘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걸 왜 중요시하게 말씀드리냐면, 돈을 벌고 사람이 시간의 자유를 갖는 게, 현물 경제에서 시간의 자유를 갖는 게 첫 번째가 이런 뉴스를 컴페어해서 개돼지 뉴스, 악재 뉴스, 진짜 뉴스를 구별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거기서 탈피를 못하면 그냥 지금의 삶과 별로 다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1월 31일 IMF 영국 성장 전망 하향 조정. 자, 우리가 선진국의 뭐 대표라고 보는 그런 국가, G7 국가의 경제 하락만 예측하고 있다. 예, 대서특필해서 얘기를 하죠. 향후 미국 경제가, 아니면 영국 경제가, 유로존의 경제가 중국이나 신흥국 대비해서 어떻게 될지 대충 이미 라인은 나와 있어요. 이거랑 이제 코인 시장이랑 깊숙하게 사실은 이제 관련돼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사우디아라비아가 브릭스에 들어간다. 브릭스에 들어갈 거다. 이것도 이제 조만간 아마 발표가 있을 거예요. 헐값에 에너지를 수급해서 사용한다. 자, 인구도 많다. 근데 이게 무슨 장점이 되냐? 저한테 이제 근시안적인 분들은 그럴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IMF에서 왜 2023년에 경제발전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나? 그게 만약에 수년 동안 이루어지면 2023년, 4년, 5년, 6년 쭉 이루어지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되나? 그때 가서 이제 뒤통수를 맞는 거죠. 민감하게 이게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고갈 위기에 빠진 국민연금 64세까지 내게 만들자. 이 얘기를 보면서 아마 이민 가야 되나? 아이씨, 안 좋다. 자, 여기 프랑스거든요. 정년 연장, 연금 개혁 반대. 프랑스 젊은이들은 왜 거리로 나섰나? 똑같아요. 제가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비슷하고 정책도 국가 정책도 비슷비슷하다고 제가 말씀을 아마 드린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2차 총파업 시위에 프랑스 전역에서 127만 명 직업, 인종, 연령, 다양, 세대 갈등 모습은 안 보여. 엄청난 인원이 시위에 참가를 했어요. 이 선진국이든 우리나라든 그 미국이 됐든 자 연금하고 돼 있는 모든 제도는 결국에는 종착점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막 뛰어봐야 에? 여기 보세요. 중국 반도체 기술 어디까지 추격했나 봤더니 미국에서 그러잖아요. 중국 반도체 기술 전면적으로 다 차단시켜서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에서 밀어낼 거야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IMF에서 왜 그런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지 2023년뿐만 아니라 2024년. 근데 이런 얘기를 또 하면 중국 편이나 이런 사람 그러니까 그냥 흑백 논리로. 근데 저는 한국에 살지만 한국인이라는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한 지 오래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 사고방식에서 탈피를 못하면 미국은 우리 편인가요? 저는 중국도 미국도 아프리카도 저한테는 그냥 다 똑같은 기준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나는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이 좋아? 이건 없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야. 제 이 사고방식을 이해를 못하실 분이 있겠지만 예. 자 중국 정부 지원 YMTC 뭐 232단 낸드 양산 한국이 236까지 생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턱 밑까지 추격해서 쫓아왔어요. 과연 4차 혁명에서 과연 어떻게 될까? 제가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선입견을 버리고 오픈해야 되는 의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이거를 깨기가 아마 쉽지 않은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어른 친구들은 뭐 이리저리 휘둘릴 수도 있어. 근데 어쨌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코인 투자가 됐건 뭐가 됐건 선입견을 가지고 사고방식이 유연하지 않으면 이 98%의 대중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어쨌건 이거를 깨줘야 깨주고 내 자신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늘상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 오늘 초반부터 뭐 뉴스들을 잘 이제 해석해서 잘 매칭을 시켜서 잘 봐야 거기서 이제 중심을 잡아서 결국에는 큰 수익을 얻는다라고 이제 제가 마지막 결론에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것저것 많이 찾아봐야 별로 아마 득이 될 게 많이 없을 거예요. 네. 어쨌건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